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라는 이름 아래 모두에게 숨겨진 진실들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를 위협하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편견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발하며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이 격렬한 대립 속에서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 걸까요? 한국의 거리에서 후지코는 우연히 마주친 남자의 시선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편견이 얽히며 그녀의 선택이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에서의 삶이 충돌하는 가운데 후지코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쏟아지는 음흉한 시선, 그리고 일본인이란 이유로 짊어진 역사적 죄책감은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결심한 단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선택이 후지코를 구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빠뜨릴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기대와는 달리 수많은 난관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떠오른 감정들을 글로 적어 내려가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2019년이었어요. 일본의 고베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전통적인 일본 가정에서 성장했답니다. 고베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바라보던 바다는 제 마음에 평온을 주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영향이 컸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여행을 좋아하셨고 제게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세계에 대해 열정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버지가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진단 결과는 폐암이었고 그 소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투병 생활을 시작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라는 가르침이 저를 한국 유학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늘 응원해 주셨던 그 길을 따라 한국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세계를 경험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기만 했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길거리 음식의 향기, 그리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답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수정이라는 한국인 친구도 만나게 되었죠. 수정이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어려움이었답니다. 유학생으로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주말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겪은 일들이 저를 많이 흔들어 놓았네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 중 몇몇 남성들은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일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죠. 일본 여자들은 다 AV 배우처럼 생겼잖아. 거긴 그런 게 흔하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대우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 후에도 몇몇 손님들은 일본에 대해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던지곤 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너네 나라 여자들은 다 똑같지 않냐? 이런 말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네요.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이러한 발언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저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괴로웠답니다. 카페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런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카페에서 다시 그런 농담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일본 여성을 무시하는 농담을 던졌을 때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일본에서 왔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일본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후 손님들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카페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줄어들었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저에게 새로운 차별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남성 동료가 무심코 저에게 물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안 하지 않아?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제 개인적인 문제로 직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유학생일 뿐인데 왜 이런 질문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중 수정이가 저에게 위안부 관련 역사 교육 세미나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의 역사적 갈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저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함께 서울의 위안부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강제로 성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본에서 왔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우리는 그저 진실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의 고통은 너무나 깊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일본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수정이와 함께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 가기로 했어요. 나는 한국의 전통차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수정이는 이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찻집에 들어서자 향긋한 차 냄새가 우리를 맞아줬고 벽에는 예쁜 한지로 만든 그림들이 걸려 있었답니다. 우리는 앉자마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이는 한국 역사에 대해, 나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수정이는 자신의 할머니 역시 일본의 전쟁 피해자이셨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내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셨던 분이야.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 할머니는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 나는 수정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런 아픔에도 저를 믿어주고 이해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더욱 그녀와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너의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고 말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그 주제를 이어갔어요. 내가 위안부 기념관에서 할머니들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줄게. 수정이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눈빛이 진지해졌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들과 대화한 적이 있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녀의 질문은 나에게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했죠.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가족 이야기와 아픔을 나누었어요. 수정이는 내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고 수정이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던 순간이었답니다. 이후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위안부 문제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기념관을 방문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번역해주는 역할도 맡았죠.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어요. 나는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속적으로 위안부 기념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념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안내를 돕는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주말마다 기념관에 나가 방문객들이 기념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이나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일을 했어요. 주로 한국어로 설명했지만 가끔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어로 안내하는 역할도 맡았네요. 기념관에 와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았어요. 저처럼 일본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기념관을 나설 때는 침통한 표정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곤 했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인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활동이 단순히 방문객들을 돕는 일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기회도 얻게 되었죠. 기념관에서 일한 지 몇 주 후, 담당자가 저에게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을 제안했어요. 그때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일본인으로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수정이의 격려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마주한 날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몇몇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날은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할머니들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죠. 제가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니?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일본에서 왔구나. 무겁지 않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죠. 할머니는 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을 이해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 하지만 이 일을 기억해 주길 바래. 그게 너희 세대가 할 일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매주 쉼터에 가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갔어요. 어떤 할머니는 꽃꽂이를 좋아하셔서 함께 꽃을 다듬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다른 할머니는 전통 한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강인한 생존자였고 그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셨답니다. 할머니들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증언하는 용감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그들의 삶의 일부일 뿐 그들이 지닌 전부는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웃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계셨고 저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 희망이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쉼터에서 할머니들이 저를 마을 회관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날은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일본인이라 조금 불편할까봐 망설였지만 할머니들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커다란 솥에서는 국수가 삶아지고 있었고 넓은 철판 위에서는 지짐이가 지글지글 익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보쌈용 돼지고기가 보글보글 삶아지고 있었고 다양한 나물과 김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후지코야, 이리 와서 도와주겠니? 김할머니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다가갔어요. 그곳에 모인 많은 할머니들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거든요. 김할머니는 제게 반죽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지짐이는 이렇게 얇게 부쳐야 맛있어. 한번 해볼래? 저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받아들고 지짐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모양도 이상하고 두께도 균일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은 인내심을 갖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좀 모양이 나오는구나. 다른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들 사이에 섞여 음식을 준비했어요. 누군가는 제게 한국 요리의 비법을 알려주셨고 또 다른 분은 어린 시절 음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죠. 음식이 다 준비되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 박 할머니가 소주 한 병을 꺼내셨어요. 소주잔에 조금씩 따라 돌리시며 건배를 제안하셨죠. 오늘 우리와 함께 준 후지코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저는 감동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넘어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식사 중에 이춘자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된 역사야.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저녁 할머니들과 함께 나눈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적과 역사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몸소 느낀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정이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힘이야, 수정이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따뜻한 정이 있어. 할머니들이 그걸 너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었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진정한 인간적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이해가 미래를 위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또한 저는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에 서울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들은 매주 이곳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오고 계셨네요. 그 집회는 이미 수천 회 이상 열렸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잊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처음 집회에 참여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들에게는 일본인으로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역할을 맡았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역사를 잊지 말자.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 문구를 들고 서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제 고국인 일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일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마주하고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저는 꾸준히 수요 집회에 참여했고 일본 대사관에 편지를 쓰는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번역해주는 일도 맡았고 일본인 방문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강인함은 저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었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우는 것 이상을 얻었어요. 저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웠어요. 할머니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셨네요. 저는 그분들의 용기를 본받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어요. 이 경험이 제게 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저는 단순히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 다짐했죠. 또 한 번은 위안부 기념관에서 일하던 중 일본인 관광객들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와 화해에 대한 토론회를 기획했어요. 이 토론회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이제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고 특히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유학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제가 겪은 어려움들은 금전적인 문제, 성적 편견, 역사적 갈등이 모두 저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경험들이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경험할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웃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깊은 역사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상처를 피할 수 없었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한국 사람들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었어요. 수정이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제가 겪는 갈등을 공감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저를 단순히 역사적 갈등의 일부로 보지 않고 후지코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이런 만남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었네요. 어떤 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너무도 큰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역사와 화해 토론회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한국인,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단순한 대화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여전히 쉽지는 않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언어의 장벽도 역사적 갈등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대신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곳에서 제 역할을 찾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단지 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당신도 만약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면 힘내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역사적 갈등이나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제가 겪은 것처럼 어떤 고정관념과 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